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역시 카타르 월드컵 관련한 월드컵 방송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우리 한국 대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리죠. 우리 한국과 우루과이로서 이제 첫 경기가 되는 거죠. 카타르 월드컵 이제 예선 첫 경기가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아마 대표팀 우리 한국 대표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국내외에서 또 열띤 응원을 펼치는 우리 또 국민들도 그렇고 뭔가 좀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대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또 경쟁 국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사우디가 이런 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간 우리 축구 대표팀에 또 부담감을 더 주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응원하시는 우리 또 국내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또 긴장감을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우리 한국 대표팀 또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번 방송은 어제 그 일본과 독일의 경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의 그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대이변을 일으킨 일본의 매니저, 감독, 모리야스 감독이죠.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위인가? 그렇습니다. 50대 중반이 될 텐데, 이분이, 사실, 요 카타르 월드컵, 요 직전까지는 평가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그 뭐 평가전이라든가 그런 경기에서 조금 그 들쑥날쑥 이제 기복이 있는 그런 경기 결과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그 지도 스타일이 약간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좀 일본 국내에서 그렇게 좀 믿음을 그렇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어제 그 독일과의 경기 결과로 아마 그러한 평가는 싹 수그러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제 경기와 관련해서 하나 좀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어제 경기와 관련해서 그 영국의 더 타임스가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가 이제 독일이고 밑에가 일본인데 이 그래프 요것이 이제 그 경기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지배한 그 시간 그리고 그 강도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독일이 지배한 그런 시간이 더 많죠.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요 가운데가 이제 45분 이제 중간이 되는데 이게 쭉 보면 독일이 이제 전반적으로 독일이 지배한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일본도 이렇게 보면 노란색인데 또 경기를 지배했던 그런 타임이 있었고 아주 뭐랄까 역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경기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상당히 빠른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역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또 선수들이 안정된 그 볼 키핑 그리고 그런 볼 컨트롤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33분에 그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지만 75분과 83분에 이렇게 또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관련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요 오늘의 그 방송 주제인 이 모리아스 감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인연이라고 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 모리아스 감독이 사실은 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1994년, 3년,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하의 비극 참사였었죠. 거기에 당사자였었습니다. 그 당사자. 그런데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 도하의 기적, 도하의 이변의 주역이 되었죠.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리아스 감독이 바로 1993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에서 일본 대표팀 선수로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날 경기, 이제 한국 대 북한 그리고 일본 대 이라크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이 올라가느냐, 일본이 미국 월드컵으로 가느냐, 한국이 미국 월드컵으로 가느냐, 이게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이 북한을 3대0으로 이겼거든요. 먼저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이라크를 이기면 일본이 미국 월드컵으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후반전, 그러니까 일본과 이라크 후반전 거의 이제 종료를 앞두고 일본이 그때 2대1로 이겼었습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 2대1로 그게 그냥 경기가 끝나면 일본이 올라가는 거였죠. 비기면 한국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후반 추가 시간에 이라크 선수가 기적적으로 동점골을 넣었죠. 2대2가 돼서 결국은 일본은 탈락하고 한국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하의 기적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하의 비극, 도하의 참사로 불렸죠. 그때 선수로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리아스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과의 경기를 통해서 모리아스 이분은 감독으로서 도하의 기적, 도하의 이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참 역사의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모리아스 감독이 사실은 뭐 선수로서도 크게 큰 대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J리그에서 히로시마 감독을 맡아서 이 팀을 3번이나 J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였던 지도력은 있었다고 봐야겠죠.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2020년 그 일본 올림픽을 앞두고 그 일본 올림픽 대표팀을 감독을 맡으면서 일본의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제 이끌게 될 것인데요. 이분이 그 제가 아까 잠깐도 언급했지만 그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그다음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면서 일본 국민들한테 그렇게 아주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좀 그 조용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또 이 경기 결과도 들쑥날쑥 기복이 심한 편이어서 일본인들이
조금 그 지도력을 의심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 선수뿐만 아니라 그 스태프에 대해서도 상당한 존경을 표하고, 한마디로 그 팀의 융합이라고 할까요? 융합을 이끄는 그런 지도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수와 그런 스태프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그 경기 내내 독일과의 경기에서 경기 내내 상당한 그 선수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후반전에 교체한 선수들이 바로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었다는 점에서도 이 모리아스 감독의 그러한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난 용병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딱 교체한 선수들이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었으니까 그만큼 선수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또 믿음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모리아스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외신에서는 이 일본 팀이 독일 팀을 이긴 그 주역으로서 첫 번째로 꼽는 이가 바로 이 모리아스 감독입니다. 네, 이 모리아스 감독이 매니저로서 이번 일본의 이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다음의 경기에서도 스페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에서도 과연 어떤 지도력을 보일지 아마 잠옷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른바 도하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역전승한 것과 관련해서 그 역전승을 일궈낸 모리아스 감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오늘 10시에 이제 벌어지는 한국 대 우루과이 경기 한번 우리 또 한국팀의 또 선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또 재밌는 내용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